정봉주의 정치쇼 일부 매주 금요일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모시겠습니다. 이름하여 봉도사의 한나인. 자, 오랜만에 준비한 코너죠. 이제 이렇게 한나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프로가 정상의 자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의도에서 그 누구보다도 제가 늘 형님으로 모시고 싶은 분. 사석에서 형님 하면서 큰절하고 싶으신 분. 여의도에서 국민들 마음속 속 시원하게 해주는 순서로 오늘 최장기 랭킹 탑에 계신 노회찬 정의당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영광입니다. 노회찬 반갑습니다. 예,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예. 예, 선거 끝나고 예. 선거 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예. 과분할 정도로. 예. 지지율도 또 올라갔어. 선거 올라갔습니다. 끝나자마자. 네. 야. 사실 이걸 제대로 지켜내는 것. 예. 지지율이라기보다 한번 올라가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예. 깜빡하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올라가긴 어려운데 예, 내려가긴 내려가기 한 쉬워요. 방에 훅.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이걸 또 잘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송 초창기쯤에 한번 네, 나오셨었잖아요. 맞죠. 반응이 어땠어요? 아유, 저는 그렇게 유명한 프로인지 몰랐어요. 예, 저는 사실 처음 나왔는데 예. 굉장히 반응들이 또 평소에 이런 정치 시사의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또 이 댁에 계신 여성분들, 예. 조그마한 이제 가내공업 같은 데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죠. 라디오 이러면서 라디오 틀어놔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 프로를 들으면서 이 정치에 대해서 멀기만 느껴졌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가깝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다. 학습 효과가 있다. 평상시에 노회찬 의원님이 나오시면 한 3배는 듣는 것 같아. 아유, 뭐 그런 평상시보다. 이야기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이 프로 자체가 예.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노회찬 의원님, 정치 최고의 전문가시죠? 아마 8.95단쯤 되시는 것 같아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기사님, 그 다음에 버스 운전기사님, 주부님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장에서 함께 듣고 계시는 분들, 회사에서 함께 듣고 계신 분들, 오늘 금요일 기분 좋게 환호지를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민희님, 노회찬 의원님 나오신다고 해서 급 보는 라디오 틀었어요. 호호. 이민희님에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기 예.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이게 또 이런 게 있군요. 예, 이거 지금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라디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민주적인 방송이냐면요. 다른 데선 보이는 라디오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청취자가 주인입니다. 보는 라디오. 말 하나가 이렇게 예,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디테일에 강하시네요. 저는 보이는 라디오인데 우리 작가분들이 무슨 얘기냐. 일조 이양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힘은 정치자로부터 나온다. 자, 신매님, 노회찬 의원님 격하게 환영합니다. 허명남님, 여긴 미국에 스마트폰으로 저녁 밥하면서 한국 정치쇼를 이렇게 열심히 듣게 될지 몰랐어요. 오늘도 모두들 화팅하세요. 저도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I used to study over there. Long time ago. Once upon a time. Once upon a time은 청담동에 있는 재즈바입니다. 자, 대선 끝나고, 자, 정의당 이제 정말 아까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는데 앞으로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세상이 사실 바뀌고 있어요. 예. 문재인 정부가 또 들어섰기 때문에.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제한되어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을 예.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특히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이 민생 살리기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대목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속에서 정의당이 뭔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방향을 갖다 견인해 나가는 좀 더 먼저 그 큰 당들에서 함부로 쉽게 하기 힘든 그런 역할들을 갖다가 정의당이 선도적으로 해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대표님 뵈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촌철살인, 비판의 달인, 네. 비판에 능한 분. 그런데 요즘 논평을 내는 거 보면 민주당보다도 더 화끈하게 예.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예.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해 주는데 가장 앞장서서 소개해 주고 네. 있고 제가 한 말은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노회찬 대표님 예, 소개해 제가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갖고 지난 보름 동안 비교하면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의외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 민주당 안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아부성 발언 아니냐 이게. 그렇지. 너무 줄 서는 거 아니냐. 아하.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예.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회찬 대표님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저는 비판할 때 비판하는 것도 없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듯이 예. 칭찬할 게 있고 그게 또 알려질 필요 있을 때는 반드시 칭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게 좀 예. 공정한 것이지. 칭찬 아끼지 마라. 그렇죠. 칭찬은 문재인도 춤추게 한다. 그렇죠. 예. 예. 아니 근데 정말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훈훈하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협치할 가장 1차적인 상대라고 하지만 저렇게 화끈하게 칭찬해주는 모습 보고 노회찬 대표가 이거 대인 아니냐. 정말 크게 보인다. 아니 이런 게 SNS상에 네. 돌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래 칭찬하느냐라고 저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 그래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느냐로 문제 삼아야 맞지. 그런 일 하는데 어떻게. 예.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상화에 많이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즘의 조치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또 인간적이지만은 워낙에 그동안에 몰상식적이었고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예. 이 가뭄의 단비 같은 거죠. 그런데 그걸 굉장히 즐겨하는 거고 저도 돌아다니다가 사람들 만나면은 보수적인 사람 예를 들면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잘한다 아이가. 요즘에 굉장히 기분 좋다. 또 지역도 그 경남 쪽 아니세요. 그런 사람들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할 때는 잘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또 특히나 초반기에 이제 개혁의 동력을 갖다가 저는 개혁의 동력은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지 예. 여의도의 어떤 정치 공항에서 나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동력을 좀 많이 얻을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처음서부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저항이 있으면서 또 다시 나뉘어질 위험성이 있으니 조용조용하게 가고 협치를 강조하다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그때 개혁을 해라. 근데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데도 별 거부감이 없이. 예, 그 거부감이 없는 게 뭔가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개혁이었거든요. 그걸 잘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걸 지혜롭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실제로 고려하에 나왔던 일인지 계산 모르겠- 없이.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여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여야는 굉장히 정치적 타산을 하는 여의도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라도 그냥 들어주지 않고 다른 거 하나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예. 그런 직업적 습성이 난무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먼저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책임으로 대통령 명령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반대하기 힘든 몇 가지들 예를 들면 총리 인준이라거나 정부조직법 개정이라거나 또는 추경 예산이라거나 예. 반대하기 힘든 걸 구분해서 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장관 이제 청문회라거나 각종 법안 통과시키는 거는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청와대 원내 5당 대표들 초청을 했을 때 예.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렵게 모였는데 5명의 후보, 5개 당에서 나왔던 5명의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것들이 있다. 그걸 노회찬 대표님이 제안했잖아요. 예, 제안했습니다. 공통 공약을 먼저 하자. 예. 그러니까 공통 공약은 우리 이번에 낙선했으니까 예. 우리가 공약한 거지만 당신이 이걸 하는데 나는 반대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공약이 적지도 않고 많고 국민들이 토론회를 많이 본 바람에 다 알고 있다면은 예. 국민에 대한 5당의 약속으로 그걸 갖다 공통으로 추진하자 먼저. 예. 그리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들,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은 차츰차츰 논의해 가자.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기만 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미루면은 이거는 참 국민들에게 면허 반납해야죠. 예, 그래서 그걸 제안했는데 다행히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다 합의가 되어가지고 합의문에도 반영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난 사실 수개월 동안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습니까? 예. 촛불 들고 광장에 그 추운 날 나가고 이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 보상을 누가 해줄 거냐? 정치권이 해줘야죠. 예. 그래서 정치권도 달라져야 된다. 이걸 이제 당신들이 당선됐으니까 집권에서 당신들 한번 잘 해봐. 지켜보겠어. 라고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제가 민원 하나 넣어도 될까요? 네. 공통 공약을 먼저 하자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서. 네. 어차피 그건 이제 카피라이트. 저작권은 노회찬 대표님한테 있는 네네. 거거든요. 예. 대통령이 받았어요. 대통령이 잘해도 동시에 노회찬 대표님도 박수 받을 수 있는 그 제안을 한 건데. 예.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네. 공통 공약 이행 추진단을 만드는 거예요. 예. 각 당 의원들 2명씩 해갖고 그럼 위원회가 10명 모여지잖아요. 예. 거기서 리스트업을 쫙 하는 게 버킷리스트처럼. 네. 그래서 그것을 당 의원들 10명에서 모여서 만들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것을 국민들에게 계속 발표해 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예. 예. 그래 그날 원내대표들이 훈훈하게 만났거든요. 예. 성과물을 공통 공약 이행 추진단을 만들자. 예. 그리고 의원들 2명이면 그럼 10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회의하니까 예.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개혁은 진척이 되고. 예. 그래서 그것까지 그날 해주셨으면 합의된 것 중에 하나가 여야정, 예. 정이랑은 청와대인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예. 일단 실무협의에 들어갔고 아. 곧 청와대가 안을 낼 것 같은데 그 상설협의체 안에 예. 방금 말씀하신 공통공약 이행 추진단 예. 예. 그 리스트를 쫙 만드는 예, 거예요. 예. 적어도 2017년 우리 대선 때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다. 네. 이건 꼭 해내겠다. 예. 그럼- 좋네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둬가지고 실제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까지 국민들 잘 못 본 거 있잖아요. 예. 싸우는 거는 싸우더라도 힘을 합할 때 힘을 합해야 되는 게 예. 힘 합치는 거 잘 못 봤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갖다 실제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 공통 공약 이행 하나씩 될 때마다 네. 각 당이 지정하는 네. 서울 지역 혹은 전국 어느 지역 모처에 만나서 의원들이나 그 대표들이 대통령 못 오면 막걸리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더 좋은 아이디어네. 미리 장소를 공지하고 예. 그럼 우리도 거기 가서 정치적 방송도 하고 예, 예. 그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야 이번에 이거 해서 우리 지역에 온다니까 지역 경제도 살고 예. 괜찮지 않아요? 좋을 뿐만이 아니라 예. 빨리 들어오십시오. 빨리 전 들어. 방송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보솔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이 하면 다 이뻐 보이는 정의당. 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신문이 그 평소에는 정의당 다룬 적이 없는데 예, 이렇게 또 네거티브로 다뤄졌는데 하여튼 근데 네거티브로 네거티브 같지도 않아요 이거는. 예, 저는 뭐 네거티브로도 환영합니다. 자꾸 다뤄주면. 근데 사실은 이 신문이 이제 아니 잘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한 것이지 예. 못한 일까지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하면 다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이쁜 짓을 하니까 이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인터넷 기사로는 떴는데 뭐 신문까지는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안 나갔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정의당에 대해서 관심을 그 신문에서 가져주시기를 예. 당부드립니다. 그 신문에서 관심 갖는 것보다요. 저희 한 번 나오면 한 100배 관심이 있어요. 아, 그럼 뭐 계속 나오겠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그리고 논평 보시면요. 윤석열 홈런, 강경화 쌍수로 환영. 아 화끈하게. 예. 아, 저는 굉장히 기뻤고요. 예. 있는 대로 이제 얘기를 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저희 주변에다가도 잘할 때는 예. 그걸 가지고 칭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따지지 말자. 예. 잘할 때는 눈을 딱 감고 박수 치자. 알겠습니다. 박수 칠 땐 눈 감자. 뭐 이런 거죠. 예.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소통의 방송 민주적인 방송입니다. 5302님 국민의 편인 국민대변인 노회찬님 쓴소리 단소리 거침없이 뿜어주세요. 박소희님 노 의원님 말씀하신 가장 오래된 당이라고 하셨는데 역시 다르세요. 멋지십니다. 지켜보다 따뜻한 한마디와 객관적인 질책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십니다. 6229님 나 이거 화물차 운전하다가 가다가 한 문자 한 줄 보내야겠어서 쉼터에서 주차하고 보냅니다. 노회찬 대표님도 대한민국 대통령 하셔야 합니다. 화이팅! 아이고, 뭐 극한 칭찬들이 올라요. 이게 읽어드리기가 민망해.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충격적인 가족 식사비를 사비로 하겠다? 특수활동비 쓰지 않겠다? 네. 그러기 한 55억쯤 되는 돈을
청년 일자리 만드는데 쓰겠다? 예. 아니 평상시에 식사를 사비로 안 썼나 봐요. 그걸 보고 국민들 더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아마 관례였을 거예요. 관례에서 그래서 거기 이제 왠가하면 식사도 예. 그 공적인 이제 업무 수행의 일부라고 이렇게 간주하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 의상비까지도 뭐 다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고 이 자체만으로도 평가되겠지만은 문제는 아마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공기업들. 예. 그 법인카드 갖다가 그냥 그렇죠. 자기 사비로 막 쓰는 분들. 아, 그렇죠. 그 법인카드 가지고 막 와인, 그 다음에 예. 집 근처에서 빵집에서 빵 싸는 것까지도 그런 게 과거에 맞아요. 청문회 때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이제 그 1년에 뭐 수백억씩 쓰여지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예.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는 개혁에 나서야 되는데 그 나서는 방법을 갖다가 직접 책임지는 부분부터 나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 한 8천억 되는데 그중에 한 4천억은 국정원이 쓴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다 명목을 만들어라. 다만 정부에서 비공개로 보고만 해라. 근데 사인만 하면 리스트 없이 뭐 쓰는지 모르고 사인만 하면 되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정원도 마찬가지인데 예. 국정원이 하는 일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공개하지 마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 대신 그 안에서는 그 감찰권을 가진 쪽이라거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있게끔. 우리 영수증까지 첨부돼야지 그 돈으로 골프 쳤는지 뭐 했는지 알 수 없게끔 해놓고 이거는 국가 기밀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불신만 커진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국회입니다. 국회인데 국회도 뭐 액수는 적지만은 예. 뭐 아시다시피 홍준표 지금 전 경남지사가 예.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어요. 자기가 이제 뭐 성안종 사건 등을 해가지고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되니까 그거 내가 그 원내대표 할 때 그 특수활동비가 4천, 5천 매달 예. 현찰로 왔다. 현찰로.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어디 쓰는가를 갖다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 현찰로 왔다. 계좌 이체하지 않고 현찰로 5천만 원씩 매달 나오는 겁니다. 그 돈을 갖다가 쓰고 남은 거 갖다가 근데 그게 국민 세금 아니에요. 그렇죠. 쓰고 남은 걸 부인에게 그 집사람에게 줘가지고 생활비로 썼다. 이건데 그 본인이 한 얘기예요. 예. 그 회사라고 하면 횡령이에요. 횡령이 아니 이건 국회도 횡령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도 특수활동비가 그 관계법에 따르면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과 사건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그 미행한다거나 그다음에 숨어가지고 누구를 관찰한다거나 예. 이럴 때 드는 비용들 아하. 이런 걸 일일이 다 미리 다 예산을 타기 힘든 거고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돈을 주면 그걸 알아서 그럴 때 쓰라는 건데 국회의원이면 근데- 상대당 의원들하고 무슨 정책 협의하기 위해서 만난다든지. 근데 그것이 정책 협의하면서 만나면은 영수증 끊으면 되지 그게 그렇죠. 기밀이 아니잖아요. 기밀이 요구되는 무슨 사건 수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회는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가 필요 없고 저는 교수단체 대표가 5천만 원 쓰는 거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돈 액수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갖다가 왜 영수증 처리를 안 하게끔 해주느냐. 그러니까 이거 남은 돈은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돈 쓰다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부인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했다. 그럼 원내대표 책상 자기 그만둘 때 그 책상 들고 집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걸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 반납하지 않으면 횡령이거든. 남은 돈은 반납을 해서 또 다른 당의 다른 활동으로 쓸 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지금 빨리 귀국해가지고 예. 본인 입으로 실토했던 특수활동비 중에 집에 갖고 가서 쓴 돈. 예. 그거 다 내역이 얼마인가를 밝히고 그 국회에다 반납해야 되고 반납하지 않는다면은 국회 사무처에서 예. 환수 조치를 해야 되고 고발해야 돼요. 횡령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한종 리스트 때문에 아직 대법 재판이 남아 있어요. 재판 중에 있는 거죠. 재판 중에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54억 절약한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그 노회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국의 공공기관 우리 그 대표들 네. 혹은 이사들 예. 이런 특수활동비 받는 분들 양심 선언이 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돈 모아서 청년 일자리 일단 한두 개라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걸 뭐 수천억 들여갖고 완샷으로 한 방에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렇게 만들어가면
그냥 물꼬가 트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최저임금도 올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오늘 정의당 대표 노회찬 의원님 만나 뵙습니다. 자주 나오세요. 예. 예, 인사하시고요. 봉도사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봉도사의 정치응신서. 저 밖에 있는 PD들이 내가 1부, 2부도 구분하지 못하는 줄 알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1부, 2부를 수신호를 줘. 아, 기분 좋다. 자, 봉도사의 정치응신서 모르는 거 다 풀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비주얼로 승부하는 비주얼이 패권이다.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지만 안녕하십니까. 예. 동의하지 않지만 근데 목소리 작은 거 보니까 암묵적 동의의 뜻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팩트체크. 팩트가 패권이다. 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준일 뉴스톱 기자님 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듣는데 저희는 저희끼리 방송을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청취자분들과 함께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하루라도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기사님들 버스에서 함께 듣고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환호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엔돌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주부님들도 좋고요. 회사에서 같이 듣는 분들도 좋고요. 자, 문자 폭탄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호령님 방송 듣기 위해서 시간 맞춰 외근 나왔어요. 회사에서 같이 들으세요. 틀어놓고. 자, 5302님 날마다 듣는 정치쇼 때문에 평범한 아줌마 엄청 유식해졌어요. 후후후. 시의원으로 출마할 듯. 자, 이 시의원으로 출마할 듯 이 한마디 때문에 여기는 서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압니다. 제가. 광역도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건 촉으로 딱 때리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방의 시의원이 기초의원인 지역.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 이런 데는 시의원이 광역의원입니다. 예.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기로 했나요? 오늘은 그 김영란법에 관련해서 예. 근데 멀쩡하게 있는 김영란법 얘기를 왜 하죠? 예, 어제 이제 이 인사청문회에서 예.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이제 그 김영란법 재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앞당기겠다 이런 재검토 시기를 앞당기겠다. 예, 그렇게 발언을 하셔서 예. 손 변호사님, 네. 이게 저도 이낙연 총리 청문회 하는 거 보고 몇 가지 결함은 있지만 네네. 이게 총리직을 수행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뭐 몇 가지 의혹은 있지만 결함이 아니라 의혹은 있지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란법 얘기하는데 이거 솔직히 기분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이 총리 후보자로서 발언하기 이전에 예. 이제 전직이 이제 전남지사잖아요. 예. 근데 전남지사직에 있으면서 이 김영란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기 직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표명했고요. 또 시행된 후에도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남지사라는 어떤 그 공직의 특수성이 좀 반영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도시 지역의 광역단체장보다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바로 농업, 어업 관련해서인데요. 예. 전남 지역에 아무래도 농업과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계시잖아요. 선물 보낼 때. 그렇습니다. 뭐 굴비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예. 이런 것들이 이른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 김영란법에 있는 그 대통령령에 있는 시행령에 있는 그 규정 때문에 유권자인 이런 전남 도민들이 좀 피해를 입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경을 쓰는 발언들을 지사 시절에 많이 했고요. 예. 그게 다시 이제 이번에 청문회장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만 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뭐 김영란법이 이제 뭐 부작용이 있다, 이제 뭐 예. 여러 이제 시행하면서 말이 많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거에 대한 취지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됐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제정된 그 배경에는 2012년에 그 벤츠 여검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죠. 예, 변호사 남자 내연 관계에 있는 변호사 남자 친구가 그
그 검사 여자친구한테 벤츠 리스료도 대주고 명품 백도 사주고 근데 대가성이 없다고 알선수재죄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좀 엄격하게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자 해서 이제 이게 탄생하게 된 배경인데 2013년에 이제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시행까지도 벌써 거의 4년이나 걸렸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행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벌써 개정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게 맞는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제 자기 손수 식사 이 비용을 다 본인이 되겠다는 예. 국가의 어떤 청렴 방향성이거든요. 청렴함은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이거에 어떤 빠져나갈 구멍을 일종의 만든다라는 건데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방향성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국민 정서하고도 안 맞아요. 국민 정서하고도 국민들 안 안 불편해 이거 갖고 이 김영란법 있는데 사는데 별로 안 불편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이제 어제 청문회장에서 나왔던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논의하는 예.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영란법에 따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공직자 등이 아무것도 받으면 안 돼요. 일단.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한 번에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걸 받거나 아니면은 1년에 300만 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요. 그 유명한 350인데요.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의 경우에 5만 원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굴립이나 한우나 이런 그 농축산물 중에서 5만 원을 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민들, 농민들, 이제 축산인들이 손해 본다, 큰일 났다라고 해서 이 5만 원을 좀 높이자. 선물 5만 원 제한을 10만 원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이낙연 후보자뿐 아니라 여러 그 농어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 개정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5만 원 넘으면 선물은 무조건 못 받아요?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겠네. 왜냐하면 웬만한 그 수산 선물, 농업 선물 이런 것도 5만 원 다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렇죠. 웬만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5만 원 넘지만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판매가 위축되니까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농민, 어민, 축산인들이 지금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사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것을 생산하는 선물을 보내야 되는 상황. 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꽃도 맞아요. 못 보내요? 네, 화훼 농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예를 들어 무슨 상가에 꽃 보내고 네. 저도 수시로 보내는데 그거 보내면 네. 안 돼요? 이게 경조사비에 포함되는 게요. 돈만 되는 게 아니에요. 축의금, 조의금 등을 의미하는 부조금뿐 아니라 예. 화환, 조화 이것도 다 포함돼가지고 합해서 1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를 예를 들어 20만 원 상당의 조화를 보냈다. 조화는 안 되죠. 보통 한 7, 8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면 되는데 예. 그것만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 또 이제 조의금도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같이 합해서. 합해서 10만 원 넣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상당한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럼 7만 8천 원짜리 화환 보내고 2만 2천 원 조의금 내야 돼? 그럼 9만 9천 원인가요?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예, 100원 빼갖고. 그건 괜찮죠. 네. 이런 문제, 현실적 문제가 있긴 있네요. 전혀 없는 건 아니네. 예, 현실적인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가끔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공직자, 그러니까 이게 해당 적용 대상자는 정치인,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교직원입니다. 교사.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간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정치인. 예, 정치인, 공무원. 예,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교직원, 교사, 이제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해서 공립학교는 원래 공무원이었고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저는 언론인인가요? 이제 프리랜서 언론인이신데 소속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요? 예, 언론인이라고 하면은 약간 부정확하죠, 표현이. 정확히 예. 하면은요, 언론사의 대표자. 아니죠. 언론사 사장 아니십니까? 예, 아니죠. 그리고 언론사 임직원. 임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시죠. 언론사 대표네요. 인터넷 언론 등록을 해놨으니까. 그럼 그래요? 안 되네. 근데 이게 그럼, 그 언론도 이제 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조 12호에 나오는 언론사만 돼요. 그러니까 네. 일반 인터넷 언론사 이런 건 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행이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타격이 있는데, 김영란법 할 때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올려요. 3만 원 넘어가는 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90% 넘어요. 보통 여의도에서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기업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뭐 1인분에 5만 원, 7만 원 이런 거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3만 원 넘는 밥이 있어요? 이게 국민들 정서거든요. 3만 원, 5만 원, 뭐 5만 원, 7만 원은 결혼할 때 상견례 할 때밖에 못 먹죠. 결혼하셨어요? 한 10년 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정서하고 그냥 따로 노는 거예요. 밥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도대체 이제 그 국민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 이제 갑과 을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사실 갑과 을의 나라가 아니라 갑을병정의 나라라고 보거든요. 갑, 을 말고도 병정도 있는데 도대체 이 법을 개정하면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대부분의 갑이고 소수의 을이고 서민들 뭐 병정이라고 불리는 서민들은 혜택이 없어요. 3만 원짜리 식사를 대부분 뭐 도시락 3,800원짜리 식사하시는 그런 뭐 취업준비생 이런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거를 이제 어떤 그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러니까 청탁을 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지 이거는 서민들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런 돈 받고 주고 그 향응하는 이런 도덕 불감증 사회이기 때문에 도덕의 도덕성에 대해서 좀 회복하자 이런 게 기본 취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제 올 1월에 이제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청렴도 순위가 37위에서 52위로 15계단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역대 최저치거든요. 이제 이거 발표한 이래로 한국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뒤에서 6번째예요. 그만큼 문제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고 국가 경쟁력 자체가 하락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려보자는 취지인데 그런 거를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계속 만드는 거는 국가 경쟁력 총리라면 이제 국가 경쟁력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의 문자 받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왔다 사라졌다 계속 그렇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3785님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인이 사립고등학교 현재 교사인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한답니다. 축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0만 원이요? 축의금은 10만 원이죠. 예, 1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합해서 10만 원이니까 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현직 교사하면은 이제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일단 여기에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이 됩니다. 예. 자, 8218님. 여기는 안산에서 근무하는 버스 승무원입니다. 요즘 저희 이쁜 둘째 며느리 임신 중이라 우울하고 힘들어하는데 힘내라고 봉도사님 기운 좀 넣어주세요. 시아버지가 오셨는데요. 자, 우울증 푸는 제일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많이 대화해 주세요. 제가 우울증 푸는 전문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암도 치료해요. 네. 막 대화하면서 사람들 웃기잖아요. 재밌게 지내잖아요. 그럼 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행복한 기분. 그 다음에 맑은 공기. 뭔가 사이비 의학의 느낌이 갑자기. 야매인 것 같죠? 네. 근데 진짜 많이 치료했어요. 우리 동서도 치료했어요, 제가. 아, 그러신가요? 아니, 맨날 웃게 만들면 그 치료돼요, 진짜로. 아니, 정론을 추구하는 SBS에서 이거 너무. 도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군요, 봉도사. 그럼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을 뿐이지 과학이 모르는 세상이 우주에서는요, 99.9%예요. 팩트에 기반하겠습니다. 그럼요. 자, 이게 왜 문자 왔다 사라졌다 그래 계속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문자 같이 보내주시고 샵 1035. 그런데 김영란법 이거 그래갖고 근데 총리가 어제 너무 일찍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직 인준도 안 됐는데. 예, 뭐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발표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이제 대통령 당일날 대통령이 얼마 안 됐고. 시행된 지도 이제 8개월 정도 됐고요. 이제 대통령은 그날 당일에 참 절묘하게 칫솔도 본인이 사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식사도 이제 다 이제 투명하게 개인 돈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청렴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시점도 절묘했죠, 사실은 이게. 예. 절묘했다라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리라면은 아까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총리라면은 이제 그 도지사 시절에 농민과 어민만 고려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농민과 어민의 선물이 늘어나면은 넥타이 만드는 사람, 만년필 만드는 사람 특혜를 주면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국민의 전체를 봐야죠. 그러니까. 예. 이런 얘기 들어와요. 1176님 지금 차에서 1,800원짜리 김밥 먹는데 3만 원짜리 밥이라?
이런 국민들이 90%가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서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 이게 이상한 논리거든요. 역대로 그런 논리는 많았죠. 이를테면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금융 실명제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예. 한국 경제 다 죽는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잘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가 그만큼 네. 투명해졌고. 예, 사회가 투명해졌죠. 투명해진 게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고. 국가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김정민님 중2 초5 아들 녀석 각반 실장인데 반장인 거죠 옛날로 따지면. 영란법 때문에 마음은 편해요. 간식 안 넣어도 되고 체육대 수학여행도 이런저런 거 패스. 없는 시민으로서는 영란법이 조금의 보탬이 되는 듯. 이게 맞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투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죠. 이게 김영란법 정식 명칭이 좀 긴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김영란 이름은 없네. 네, 없죠. 법 이름은 없는데, 이제 금품을 수수하는 거, 주고받는 걸 금지하는 게 큰 첫 번째 덩어리가 되겠고요. 예. 두 번째가 부정한 청탁을 또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 먼저 좀 진료받게 해달라, 뭐 입원실 좀 알아봐달라라고 해서 병원의 뭐 의사 등등 직원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 경우가 그동안 있었잖아요, 관행적으로. 근데 이제는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대학병원 교직원 같은 경우는 의사 겸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걸 보더라도 금전 수수뿐만 아니라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한 청탁도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견해도 있어요. 윤여진님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처음 시행 후 선물 세트, 꽃 관련 소상공인은 타격이 많습니다. 명절 특수도 없어진 지 오래 유유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할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좀 시행을 하면서 예. 우리 사회가 좀 부정 청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굳이 법이 없어도 잘 되겠다? 요쯤까지 간 다음에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의 취지는 어쨌든 뭐 이게 이 부당한 청탁을 받는 거를 처벌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계도의 목적도 있거든요. 예. 너무 만연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거를 관행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이제 좀 없애보자라고 그래서 뭐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몇 년 공부를 했는데 네. 지도 교수랑 밥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같이. 뭐 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별로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일할 때만 커피 우리 한 잔 먹고 교수님한테 술 한잔 대접해야 되고 선물도 좀 줘야 되고 이제 사무실에서 약간 노예처럼 일하는 경우도 많죠. 이제 교수가 막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을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그렇게 찬양하는 거로 보여요. 그런가요? 저는 반미주의자는 아니지만 미국 비판주의자입니다. 예, 어쨌든 네, 좀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굳이 선물이 오고 가지 않아도 정상적인 관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객관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그럼 선물 품목을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소상공인이나 그런 문제가 있죠. 뭐 이제 그런 농민, 어민, 축산인들 사실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는데 그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게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네. 이낙연 총리 지명자도 없애자 이게 아니고 선물이나 이런 거는 조금 가격을 좀 올렸으면. 네, 또 가격을 올리고 또 특정한 품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두거나 농축산물을 네. 농수축산물을 예외를 한다. 네, 아니면 예외를 두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를 추가적으로 주거나 이런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죠. 예외를 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농산물. 예, 이제 그런 현재 이제 11건이 지금 국회에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법안이 아하. 지금 이제 지역에서 민원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낸 거고요. 이제 할 수도 없네, 그것도. 그 내용은 뭐냐면은 대부분 유예 기간을 두거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라는 게 그 법안들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남지사를 하셨고 그런 네.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개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보완할 점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농민, 어민만 국민이냐?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또 반대 논란이 나올 수가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런 법이 통과가 안 됐고 저는 좀 행복하긴 한데 이거 무척 복잡하긴 하네요. 연수경 님이 또 이런 견해 보내주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꽃집 하시는데요. 스승의 날에 꽃이 잘 안 나가요.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도 약소하게 표현 못할까요? 너무 삭막해요. 심지어는 꽃 가져온 선생님이 네. 돌려주기도까지 한다. 그렇습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다는 게 그동안에 이제 그 아름다운 이제 풍습이었는데 미풍양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생화하는 거 안 되고 이거를 종이를 접어가지고 가짜 꽃을 만들어서 선물하는 것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될지는 뭐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권익위원회에서는 종이로 만든 꽃 선물도 안 된다. 이건 선물이니까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했는데요. 글쎄요. 법원의 판단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동일할지 여부는 권익위원회가 장담할 수 이렇게 없겠네요. 생각한 건 아니까 종이를 빙자한 5만 원권으로 네. 꽃 만들까 봐. 아, 이제 실제 기발한 생각입니다. 실제 저는 기발한 생각만 합니다. 돈도 종이니까. 그렇네요. 예. 오, 종, 지폐.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네. 10장 정도 묶어갖고 꽃을 만들어요. 아, 그럼 다양한 지폐를 섞어서 하면 예, 좀 이거 지폐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렇네요. 받고 싶어지는데요. 이제 스승의 날 지나서 실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요즘 스승의 날의 카네이션은 단순히 옛날처럼 접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고가에 5만 원, 10만 원짜리도 이제 탁자 위에 놓여집니다. 그러면은 오. 이제 누군가 하면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종이로 접어서 하면은 그거 자체가 빈부격차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괄적으로 금지해 버리는 게 그래서 이유가 있었네. 대표자 한 명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예.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담을 덜었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예. 또 그 꽃이라고 하는 꽃 사이에 네. 5부짜리 다이아를 하나 놓아갖고 아이, 꽃 선물. 너무 지금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너무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아니 이제 그렇게 불법을 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까 아, 그렇죠. 봐. 있을 수도 있죠. 아, 너무 그 정치인의 시각으로 학생들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음모론의 시각이 지금. 아니, 오늘 그리고 좀 심했나? 네, 이게 법이잖아요. 네. 이거 뭐 청탁 금지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하려면은 국회 절차를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정현님. 이거 새누리당 대표 그분 아닙니까? 아, 무소속이신 분요? 예. 예. 과거에 금액 때문에 농어축산만 피해보고 대기업이 파는 캔, 햄 세트 참치만 엄청 팔렸으니 이게 독소 조항이긴 하네요. 그렇죠. 대기업이 팔 때는 금액을 맞추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당연하죠. 예. 네, 뭐 29,000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아주 49,000원, 예, 49,000원. 아주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소량 만드는 것보다도 더 가격을 낮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소상공인은 손해를 보고 그 빈틈을 대기업이 아주 파고들 수 있는 답이 안 그런 나오네. 부작용이 있네요. 답이 안 나오네. 그렇죠. 오늘 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더군다나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바꿀 수 있는 거를 왜 이 국무총리 후보자한테 질문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할 텐데요. 예, 그러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질문의 시의성이 있습니다.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영란법을 바꾸는 건 국회가 할 수 있지만 3, 5, 10 이 숫자를 바꾸는 거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그래요? 이게 대통령령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네, 이게 그 대통령이 공포해버리면 되거든요. 거는 국회에서 해야 네. 되지만 네, 숫자 액수, 네, 그거는 시행령.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액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네. 이렇게 되어 있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10으로 숫자를 고치는 것은 사실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또 국무회의에서는 뭐 국무총리가 또 부의장 아니겠습니까? 예. 또 거기에서 영향력도 미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미애님, 논문 심사도 김영란법 때문에 간편해졌대요. 심사 후 다과 고급 식사 싹 사라졌대요. 논문 심사도 저처럼 하면 돼요. 저는 논문을 내고요. 심사 받으러 오라 할 때까지 안 가요. 제발 받으러 오라고 부탁을 할 때까지 안 가요. 근데 이게 평범한 그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통해요. 그렇죠. 그럼요. 학생이 예. 갑질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시간 하면은 제가 바쁠 때 다시 연락 주세요. 바쁘니까 다시 연락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관련해서 중요한 게 그럼 지금 이게 잘 지켜지고 있냐? 그리고 이 김영란법이 7개월 동안 실효성 있게 네네네. 이거 그 뭐야? 이 법 저촉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냐? 그렇습니다. 7개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 그래서 정말 처벌받은 사람이 있냐? 이런 의문이 또 생기는데요. Who is that? 네, 제가 알기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받을 사람 생겼잖아요. 그 검찰이요. 예, 네. 이영렬. 네. 그다음에 안태근. 첫 번째 이제 김영란법 관련된 인지 사건으로 이제 인지 사건으로. 네, 이제 그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감찰 결과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겠고요. 또 서울 강남구청장님도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예. 그 관내에 있는 그 경로당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제공들을 했는데 아하.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경찰이 봤습니다. 왜요? 받은 분들이 공직자 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또 뭐야? 네. 그럼. 그러니까 공직자 등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받은 분들이 공직자 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예. 없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란법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느닷없이 하고 깜짝 놀랐네. 정봉주의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 자, 문자는 여러분의, 엔돌핀을 돌게 합니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샵1035 담론 50원, 장문 100원. 하루라도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이런 명문은 없습니다. 아하, 영화가 될 정치, 정치와 영화. 야, 이게 진짜 정치를 영화로 만들고 또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정치가 그럼 정치쇼가 아닐 자리가 없어지는데. 자, 오늘 영화와 정치 이야기할 분 이름도 멋져요. 오동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평론가입니다. 왜 근데 목소리를 쫙 깔아요? 한번 그래봤어요. 네. 자, 영화가 된 정치 이야기. 네. 어떤 영화 골라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 이 정치 쪽 얘기할 때 정치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문화 쪽에서 이 판자리를 붙이는 데는 영화판밖에 없습니다. 뭐 무용판, 음악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오. 무용계, 음악계, 미술계 이렇게 왜 얘기하잖아요. 정치하고 영화 비슷한 거예요. 아, 좀 밑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밑으로 보는 건 아닌데 좀 아수라장인 건 맞잖아요. 아, 좀 역동적인 느낌이 그렇죠. 나네. 정치판, 예. 영화판.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와 영화가 이렇게 좀 맞붙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요거는 괜찮은데 예.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작가분께서 고정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안 갈 것 같아. 왜요? 왜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해요, 요즘. 이게 영화가 되려면 정치가 막 흔들려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대선 끝나면 네. 정치에 대한 관심들 다 없어지고 네. 정치 프로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거 제 봉도사 아닙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2배로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왜? 그럼 뭐, 네. 그럼 좋죠. 비정상이 정상이 되면서 세상이 바뀌네. 음흠. 정치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정리해야 될 얘기가 좀 많긴 하죠. 네. 그리고 정치가 아주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줄 알았더니 따뜻하네.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럼 그 봉도사님의 그 예. 예측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정치 얘기를 해야지 들어요. 네. 음악을 통해서 영화 얘기를 해야 돼요. 정치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됐습니다. 네. 자, 정치는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이 말했던 이렇게 정치 들어가면요. 채널 돌려요.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왜냐면요. 예. 이 사람들은 작은 우주의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구체적인 얘기. 큰 우주는 뭐 종교, 뭐 정치, 사상, 뭐 거대 담론, 예. 뭐 자여. 이거 구체적이고 사람 이야기. 예. 뭐 이렇게 작은 동네 이야기. 정치를 통해서 외면하면 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치를 외면하면 미천한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멋지잖아요. 그래서 네. 누가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누구신데요? 그럼 플라톤이요. 이래야지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무슨 영화? 영화가 된 정치 이야기는 이제 저는 사실 영화가 그 이른바 예지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름에 나올 영화인데요. 예. 택시 운전사란 영화가 나올 걸 생각하면서 이걸 만든 감독이 이제 장훈 감독인데 처음에는 어쩌려고 저러나 이랬었어요. 어허. 네. 어쩌려고 저 광주 민중항쟁 때 얘기 요걸 또 다시 들춰낼까. 기소원에서. 네. 박근혜 시대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지 감각이 있어요. 끝날 거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여름에 개봉될 건데 원래대로라면 12월까지는 지난 정부가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택시 운전사 기획된 게 한 2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촛불 전국 이전이에요 이미. 장훈 감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의형제, 영화는 영화다. 이런 작품을 만든 고지전 이런 영화를 만든 의형제는 무슨 영화였죠? 남북의. 그렇죠. 그러니까 강동원이 이제 간첩, 예. 그 송강호가 국정원 이렇게 서로 쫓기다가 이제 의형제처럼 예. 가까워진다는 어쩌면 그 남북이 서로 적대 관계이면서 결국은 그 공정관계라는 안에 거죠. 그 네. 안에 형제로서 흐르고 있었던 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비춰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남북 관계 문제를 두 남자의 버디 무비를 통해서 뭔가 관객들과 함께 해소하고 싶어 했던 그런 감독의 욕망이 있었던. 있어 보인다 진짜. 그냥 뭐 친구 영화 이것도 아닌 버디 무비. 있어 보여. 오랜만에 쓰는 단어네요. 예. 저도. 네. 어쨌든 요 택시 운전사는 실제 택시 운전사도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까요? 택시 드라이버. 그럼 마틴 스코시지 영화 같은데요. 네. 그거 아마 장훈 감독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 오버래핑 되게. 예, 마틴 스코시지의 택시 드라이버 로버트 니로 나왔던 그 영화 또 생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어쨌든 1980년 5월 18일 날 이제 일이 시작되잖아요. 예. 요 영화는 19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광주 항쟁이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그 그렇죠. 다음 날. 그 이제 일들이 터지고 학살이 벌어지고 그랬을 때 예.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독일인 그 공영방송 기자 아마 GDF 기자였던 것 같은데 예. 위르겐 힌츠페터가 이제 광주로 들어갑니다. 독일인 누구죠? 위르겐 힌츠페터. 위르겐 힌스페터 네. 기자죠. 기자죠. 네, 광주 항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카메라 기자예요. 무슨 네. 일이 있는지. 그렇죠. 뚫고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서울도 지리를 모르는데 광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하.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소한 장소에 가면 택시를 무조건 타죠. 임대하죠. 네. 택시를 타서 하루 종일 빌리거나 예.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광주 시내로 들어갈 택시가 없었는데 예. 김사복 씨라는 분이 태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영화에서는 이걸 약간 좀 희화시켰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시나리오를 봤었는데 이 송강호 씨가 맡은 이 김사복 택시기사 분은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길 원치 않는데 돈을 2배로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약간 뭐랄까요 그 정국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거죠. 다른 택시 기사에 비하면. 그래서 위르겐 힌츠페터를 데리고 시내로 들어가서 광주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광주의 문제, 광주 항쟁, 광주 민중 항쟁의 어떤 그 과정을 이 독일인과 독일인을 태우고 들어간 한 소시민의 시각으로 소시민의 정치에 대해서 시선으로. 전혀 무관한. 그렇죠. 그땐 정치쇼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대학생이었으니까. 네, 저는 고등학생이었고요. 네. 그랬어요? 네. 깜짝이야. 어쨌든 이거를 막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소시민의 시선에서 그 정직한 시선에서 보면 그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리고 거기에 진실은 어떻게 또 다른 모습으로 숨겨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죠. 장훈 감독이 사실은 이런 류의 드라마를 촘촘하게 잘 엮는 연출력이 좋은 감독.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뭐예요? 이제 저는 사실 요때 할 줄 알았어요. 이 영화가 5월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극장의 어떤 그 규모나 사이즈를 예. 좀 크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시장으로 옮겨간 것 같고요. 아하. 그만큼 이 영화에 대한 뭐 자신감 뭐 이런 것이 지금 있다는 물 거겠죠. 들어왔을 테니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잘하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광주에서 지난번에 이물반 행진곡. 기념사 좋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김소형. 네. 김소영 씨인가요? 김소영 씨인가? 그분 안아주고. 그렇죠. 야. 저는 그 그러니까 기념사 연설문에서 광주 시민분들께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5.18 정신으로 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아온 또 다른 많은 젊은이들을 기억해달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 시대에 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광주 정신은 전국구다. 전 국민의 것이다. 이런 그렇죠. 것들 얘기한 거니까 이 영화도 아마 그런 점들 그리고 광주 민중항쟁이 뭐 지식인이나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일군의 어떤 그룹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된 것이 아니라 택시 기사님 같은 소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예. 진정으로 민중의 항쟁이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했던 영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2주일밖에 안 됐지만 내가 다시 굳이 정치를 안 해도 되겠구나. 왜? 더 잘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잘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방송이나 열심히 해도 되겠구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정치는요. 아니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딱 이 마음에 싱크로율을 봤냐면 저희가 80년대 1, 2학년이었었거든요. 네, 대학교. 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살면서 계속 이 바닥에 있으면서 정치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내 젊은 날에 나의 마음은 5.18 광주항쟁 밀고 가고 있다. 네. 50이 넘어서 다시 나의 식어가는 심장을 세월호가 다시 뜨겁게 불태웠다. 네. 네.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신 거예요. 5.18. 그렇죠. 이 정신을 잊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기억해달라. 역사가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 딱 보면서 5.18 항쟁을 잊지 않는 나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이 정치를 저렇게 당당하게 있으면 이제는 한 발 좀 우리는 물러나야 되겠다. 방송이나가 아니라 방송도 열심히 하면서 사장님한테 잘릴 뻔했어요. 방송이나? 이거 지워주세요. 어쨌든 뭐 저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고요. 예. 근데 5.18 소재로 한 영화 많았잖아요. 다른 뭐 영화들과 화려한 휴가도 있었고. 예. 네. 화려한 휴가 있었죠. 어쩌면 지난 5.18 소재의 영화들은 일종의 팩트 체크가 좀 필요했었던 영화들인 것 같아요. 이제 5.18을 한번 정확하게 정면으로 기록해보자. 예. 그리고 보여주자. 이런 화려한 휴가 같은 경우가 그 도청에서 벌어진 예. 총격 사건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엮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잊혀져 가고 있거나 잊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록들을 다시 한번 극화시켜서 보여줬다면 사실 이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한 이야기를 이렇게 픽업한 거죠.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 예. 그리고 작은 눈을 통해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 이런 비슷한 영화가 사실 효자동 이발사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역시 송강호 씨가 나왔는데 청와대 주변에 이발사의 예. 이야기를 통해서 이발사의 시선을 통해서 박정희 정권의 얘기를 그렸던 작품이죠. 잔혹 무도함.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고문하는. 네,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네. 뭐 등등 그런 일이 있었고요. 사실은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도 예. 사실은 이런 류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죠. 한 어떤 한 국가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부의 어떤 쿠데타나 뭐 등등의 이야기를 폭로해 가는 한 기자 이야기를 그린 작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할리우드에는 이런 영화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치적 검열이 있었고 등등 해서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는데요. 아마 요번 한 5년 동안은 비교적 본물처럼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편의 영화가 300명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감동 있게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주연 배우가 송강호. 또 네. 토마스 크리츠만. 네, 토마스 크레치만이고요. 이 영화의 비하인드. 독일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가 미국 사람 같은데요. 그런데요. 네. 국적은 아마 오스트레일리아나 뭐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활동은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출신은 좀 다른 지역이고요. 예.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여기에 출연 배우가 오동진이 있었죠. 네, 잘렸죠, 근데. 오동진이 누구예요? 저죠. 난 오동진이 오동추요. 동생인가 누구가? 그래서 제가 단역으로 출연했었어요? 출연하려고 했었죠. 네. 근데 이게 왜냐면요. 토마스 크레치만이 이제 윌겐 힌츠페터 역이잖아요. 예, 독일 출생이래요, 근데. 그렇죠. 예. 독일 출신이군요. 예. 그렇군요. 근데 활동은 지금 예, 다른 데서 오스트레일리아 하고. 독일로 죄송합니다. 이민 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독일 아니, 출생이래요. 오스트리아였다고 생각했던 걸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오스트리아. 네, 아하. 요새는 정말 정확하게 오는구나. 바로바로. 예,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 하여튼 윌겐 힌츠페터가 광주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인 기자를 만나거든요. 예. 그 한국인 기자 역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오동진. 네, 할 뻔했던 거죠. 네.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왜요? 저 독일 사람도 영어 발음 안 좋을 텐데. 근데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자, 근데 그 실존 인물인데. 네. 그때 10일 동안 광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일단 광주항쟁 민주화운동이 진행되는 게 10일이었었는데 그 뒤로 독일은 무사히를 갔대요. 일단 일본으로 간 거죠. 예. 일본으로 가서 자기가 찍은 필름을 아마 어떤 캔에 숨겨서 일본으로 밀반출하는데 굉장히 극적인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영화 속에서 나오나요? 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허. 일단 일본을 통해서 자국인 독일로 GDF로 돌아가서 예. 자신의 방송사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걸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워낙 충격적이니까 곧바로 이제 전 세계 통신이 받은 거죠. 예. 윌겐 힌츠페터가 그럼 우리가 광주에서 찍혔던 그 희생자들 네. 얼굴 나간 사진 이런 등등 이 모든 게 이분이 찍은 건가요? 그렇죠. 군인이 예컨대 뭐라 그러죠? 곤봉으로 치는 악색을 때리고 있는 그 장면들. 장면들. 대부분의 그 장면들이 유명한 광주의 장면이 다 이분의 그렇죠. 손에 의해서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진실은 사실은
절대 숨겨지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걸 보여준 아주 우리는 대표적인 포기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 밀반출되는 과정 자체가 워낙 극적이니까 예. 이 장훈 감독이 그 부분을 극화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쓴 것으로 예. 알고 있고요. 아직 영화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전부터 워낙 이 작품의 기획이 알려지게 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고요. 그리고 송강호를 캐스팅한 것 자체가 단순한 스타 캐스팅이 아니라 송강호가 기묘하게도 현대사의 인물들을 소시민을 연기해내는데 굉장히 적격입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이렇게 스크린에 딱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아주 내추럴하면서도 그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인물들을 연기하는데 굉장히 적격이죠.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폭탄 터지고 있습니다. 이상민님. 정치가 너무 재밌어져서 영화는 좀 재미없어질지라도 요즘 조금씩 변하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납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고 계십니다. 9334님. 번스 씨는 인천맨. 1일 문자를 안 하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2340님. 자, 화물기사 6687님. 안산에서 버스 운전하는 8218님. 사무실에서 눈치 보며 듣고 계시다는 강전환님, 정치조를 들으며 사이다 마신 기분이다라는 박우진님,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오동진 평론가의 영화가 될 정치 이야기. 이거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요. 이 영화 만들면 뜬다, 안 뜬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영화가 될 정치. 네. 이런 영화 만들겠다. 네. 아까 제가 예. 올리버 스톤 얘기하면서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살바도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나요. 엘살바도르의 그 참상을 예. 한 기자가 또 역시 예, 유르겐 맞습니다. 힌치페터처럼 예. 찍어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얘기죠. 그 제임스 우즈가 맡았던 그런 역할이고요. 살바도르라는 영화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바도르라고 하는 영화. 자, 두 번째 이제 영화가 될 정치 이야기. 이건 네. 내가 꼭 영화로 만들고 싶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했어요. 그 구중궁궐 얘기. 구중궁궐. 네. 그걸 꼭 그 블루하우스 청와대 예. 이렇게 꼭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 구중궁궐에 그 거대한 저택에 사는 한 여자가 있고 그리고 이상한 표정이 늘 음산한 집사가 있는 거죠. 예. 남자 집사가 있고 조리사가 한 명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거대한 저택이지만 그 사는 사람들은 적고요. 그리고 이 저택이 뭔가 기묘한 분위기에 항상 휩싸여 있는 거죠. 예. 공포 영화예요. 아, 이번에 Get Out도 비슷한 분위기죠. 그렇죠. 예. Get Out은 어쨌든 쫓기는 거죠. 예. 그 백인들에게.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유령이 뭐 출몰한다든가 예. 귀신을 자꾸 본다든가 환영을 보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떤 노인의 환영을 자꾸 봐요. 그 노인과 관련된. 노인은 최 씨 집안에서 내려오던 그 노인. 네, 가문에 그런 전력이 있거나 이력이 있는. 최면술에 능한. 그렇죠. 꼭 최 씨라고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아니, 생각해요. 왜냐면 최면술에 능하니까 최 씨죠. 너무 영화가 직접적이다. 요걸 공포 영화로 만들면 예. 그리고 그 안에 거울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만 들어가면. 거울방에 들어가서 계속 환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목은 거울방.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작가께서 제목을 바로 붙여줬어요. 거울방이라고. 거울방. 네. 아니, 그런데 거울방에 슬그머니 누가 친척이 찾아와요. 네. 오촌 동생이 찾아와. 손잡고 거울방으로 쏙 들어가면 그 오촌 동생은 쥐죽은 듯이 사라져. 방에서. 예. 아, 그러네. 어. 두 명이나. 예, 두 명이나. 자주 사라져, 계속. 네. 그다음 그리고 자꾸- 제이모 씨 기자도 왔는데 기자도 사라져. 취재하던 기자가. 예, 취재하던 네. 기자가. 그리고 어떤 여인이 오는데 예. 여인이 왔다 가면 꼭 집안에 뭐가 없어져요. 없어져요. 네. 귀금속이나 예. 뭔가 자꾸 없어요. 예. 그리고 저 들판에서 말이 뛰어놀고 있어. 여기서 좀 갔다 이거는. 대저택이니까 그 말이 뛰어노는 거는 그건 약간 코미디다. 진짜. 예. 근데 말이 러시아에서 왔나 봐. 블라디미르 이런 말이야. 말을 타고 정원을 오고 간다. 예. 네. 말도 거울을 본다. 이런 영화 기억하세요? 1940년에 알프레드 히치콕이 만들었던 레베카. 예, 예, 예. 로렌스 올리비아하고 잉그리드 버그만 나왔죠. 예. 네. 그래서
이 레베카에서 그 여자가 어쨌든 성에 들어가서 예. 뭔가 자꾸 이상한 걸 보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여자 집사가 하나 있고. 어. 네. 그래서 뭔가 시달리는 얘기,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1940 아마 4년에 그 가스등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요. 예. 나왔던 거. 이 가스등에서는 남자가 계속해서 여자를 속이는 거잖아요. 자꾸 이상한 약을 먹으면서 기억력을 없애게 하고 등등. 그리고 결국은 여자를 살해하려고 하고 어쨌든 얘기는 좀 다른데 그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요. 가스등의 저택, 레베카의 저택. 이거 저택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예. 그리고 공포스러운 이야기. 네. 어떻게 영화가 될까요? 이재춘님 제목은 거울방 딱입니다. 이거 됩니다. 유소희님 벌써 너무너무 오싹해요. 무서워요. 박영선님 국회의원 박영선 그분인가요? 그 거울방 대박 날 듯죠. 김동일님 이 영화 1,000만 이상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영화에 요리사도 나온다면서요. 요리사는? 요리사. 네. 요리사는 무슨 역할이죠? 요리사가 이제 그것을 모두 다 이제 목격하는 거죠. 한 사람 목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레베카에서는 조안 폰테인입니다. 네, 가스등에서 잉그리드 버그만이고 예. 요새는 팩트 체크 바로 들어가니까. 바로 수정해야 됩니다. 요리사가 네.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유리를 갈아갖고 거울을 갈아서 거기다 놓여요. 요리에다가 밥 먹다가 혀가 찔려서 피가 쪼르르. 너무 직접적으로 자꾸 이건 분위기로 가야 되거든요. 분위기로 네. 그렇죠. 이거 음산한 분위기. 음악도 징 그렇죠. 징. 뭐 예컨대 직접 그 칼로 찌르는 장면이라든가 예. 뭐 이런 장면 필요 없어요. 예. 거울 뒤에서 예. 거울방 밖에서 누군가가 거울방을 지켜보고 있거나 예. 거울방에 계속 뭔가 환영의 어떤 그런 이상한 그 영상을 작동시키고 예. 있거나 저는 등등. 괭한 눈으로 정치쇼를 방송에서 하고 있고 봉도사가 거기를 찾아갔다 거기 사라져요. 사라져요. 네. 사라졌는데 홍성 교도소가 있어. 자꾸 영화 공포에서 자꾸 공포 코미디. 호러 코미디. 호러 코미디야. 그것도 괜찮아요. 네. 뭐 매번 무서울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중간중간에 웃음 좀 웃는 줘야죠. 사람은 다 사라져. 그리고 사실은 웃긴 얘기였잖아요. 웃긴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걸 너무 진지한 공포로 가는 것보다 호러 코미디 그거 괜찮네. 그러니까 말 타고. 영화가요.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영화가 이렇게 개발됩니다. 예. 그 얘기하다가 아니 호무맹랑 상세 예, 써야 되죠. 예, 그다음에 보통 말에는 백미러가 없잖아요. 근데 네. 말 귀에다가 백미러를 달아놓고 뒤를 막 보면서 달려. 그건 좀 심하다. 제가 내가 얘기해도 예전에 너무 웃긴다. 그 우리 심영래 씨가요. 예. 이 저녁을 저랑 먹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끝날 시간이 다 아이고, 됐어. 그거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 다음 시간에 다음 자 오동진 영화 평론가 모시고 영화 얘기 끝냅니다. 저희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